스포츠 의학, 건강, 그리고 AT가 살아가는 이야기, AT 온에어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다른 학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죠. 오늘은 좀 한국에선 생소할 수 있는 DAT라는 학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거냐면 Doctoral of Athlete Training이라는 학위인데, 보통 선수 트레이너들 전공한 사람들, 선수 트레이너들은 박사 과정을 가면 PhD 과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닥터 과정에 가기 마련인데, DAT라는 좀 특별한 닥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서현쌤이 딱 그거를 가지고 계신 학위를 취득하셨죠. 야. 그래서 오늘은 이 DAT가 어떤 학위인지, 그래서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어떤 강점을 가지는지를 조금 얘기해보고, 도대체 뭘 배웠나? 도대체 2년 동안 뭘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아카데믹 닥터랑은 그러니까 PhD랑은 어쨌든 다른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PhD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아카데믹 닥터는 이제 제 언어로 얘기를 하면 주된 목표가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 모르는 답들을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논문으로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을 가진 박사 학위인 것 같고, 제가 마친 Doctorate of Athlete Training DAT 프로그램은 연구 증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치료랑 재활을 이제 환자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게끔 선수 트레이너를 좀 더 육성하는, 현장에 있는 선수 트레이너를 육성하는 이제 임상 박사 학위입니다. 근데 플러스 그 실습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치료랑 재활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애틀레틱 트레이닝이라는 전문직 또는 더 나아가서는 헬스케어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 또한 배울 수 있는 임상 박사입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은 말씀하신 게 이제 연구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재활이나 혹은 다른 실습들을 연구를 하시는 혹은 적용을 하시는 학위인 것 같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클리니컬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리더십 부분까지 챙겨서 이제 이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리더십이 있는 자리에 섰을 때도 완벽하게 그 위치를 딱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준비를 시키는 학위인 것 같아요. 말이 되죠. 사실 닥터레이시면 터미널 디그리니까. 맞아요. 그걸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가르치거나 혹은 이제 리더십 있는 리더십 포지션에 가기 마련이니까 적절한 어떤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아카데믹 닥터는 이 세상에 없는 이제 답들을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는 게 주된 이제 일이면, DAT를 나온 이제 선수 트레이너들은 이제 좀 더 현장을 메인으로 이제 육성을 하는 임상 박사 학위죠.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학위할 때도 계속 들었던 게 에비던스 베이스드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엔트리 레벨 때도 그 리서치 수업을 무조건 항상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리서치 수업을 들을 때 느꼈던 거는, 거기서도 항상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가 가장 중요하다. 리서치 수업 들을 때만이 아니야. 모든 수업을 들을 때 모든 재활과 너의 그 실습은 그러니까 증거 기반으로 가야 한다라고 배워오긴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닥터럴 레벨 가면 그 깊이가 훨씬 달라졌을 텐데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가 궁금해요. 네, 맞아요. 뭐 저희가 엔트리 레벨 때 배웠던 것들도 모두 이게 연구 기반으로 해서 배운 거긴 한데, 제 경험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레벨 때는 주로 이제 지식이 오는 경로가 교과서, 그러니까 책에서 오는 지식, 아니면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수업에서 얻는 지식, 또는 이제 프리셉터로부터 이제 그 사람이 배웠던 지식을 구두로 이제 현장에서 배워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었으면, DAT에서는 저희가 학생이 직접 연구를 찾아가면서 그거를 스스로 서머리하고, 그거를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뭐 프레젠테이션이 됐든 뭐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뭐 서머리를 하든 본인의 지식으로 습득을 해가지고 적용까지 이제 시킬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는 수업들이 많았어요. 엔트리 레벨보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람으로부터 구두로 많이 배웠으면 DAT에서는
제가 연구 논문을 읽으면서 그거를 어떻게 저 스스로 소화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소화를 한 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 현장에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럼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깨면 어깨, 무릎이면 무릎, 뭐 부상 부위를 정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연구를 보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너무 그게 궁금해요. 그게 DAT 하기가 제 기준으로는 좀 빡셌거든요. 그러니까 빡셌다는 이유가 2년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2년 프로그램. 제가 한 이제 학교는 2년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한 학기당 저희가 풀로 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풀로 들으면 4과목 정도가 돼요. 일반 학기에 4과목 정도가 되는데 뭐 엔트리 레벨 때처럼 뭐 첫 학기는 뭐 어펄 바디 아니면은 그렇게 뭐 후반 학기는 뭐 로얼 바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디를 나눠서 이제 배웠는데 그 그렇구나. 내용이 좀 달라진 거죠. 근데 그 4가지 과목 중에 그 한 과목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다른 한 과목은 이제 리서치 관련, 다른 한 과목은 뭐 리더십 관련, 다른 한 과목은 초반에 저희가 첫 학기에 들었던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디렉터가 EDD였어가지고 에듀케이션 닥터였어가지고 에듀케이션 관련해서 그 레슨 플랜 짜는 거 그런 것도 배웠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과목을 보통 한 학기에 들으니까 나눠서 이제 들어가죠. 네. 신기하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저는 석사가 2개잖아요. 네. 근데 제 2번째 이제 포스트 프로페셔널 석사를 할 때 비슷한 걸 했었어요. 뭐였냐면 근데 저희는 뭘 기반으로 했냐면 말씀하신 대로 어퍼랑 로어를 나눠서 했잖아요. 저희는 뭘 했냐면 인터벤션 별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핵발이 있다. 비핵화를 봤을 때 이제 어떤 지금 최신의 연구가 어떤 거 있는지 각자 찾아오는 거예요. 애들끼리 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연구에서 어떤 부위에 가장 그게 있는지를 찾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 사이테이션이랑 다 해서 올려야 되는데 겹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 다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수업 때 이제 각자 서머리를 다 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서로의 연구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리뷰가 되는 거예요. 스코핑 리뷰가 되는 거예요. 저희끼리 이 하나의 인터벤션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주에 하나씩 하다 보니까 다 끝나니까 한 10대 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는 능력도 늘고, 그 다음에 페이퍼 판별하는 능력도 늘고, 그래서 저는 엄청 좋았거든요. 극혐이었죠. 다른 애들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읽는 걸 안 좋아하는 애들은 안 좋아.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에비던스 베이스드를 이제 실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또 어떻게 수업에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구나. 저는 이제 바디 파트로 하는 건 한번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되게 신기하다. 바디 파트로도 하고 저희는 인저리로도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주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마다 저희가 과제를 제출을 했어야 됐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한 학기 동안 읽어야 될 양이 주제와 양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진짜 저도 박사를 지금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진짜 이 읽기가 끝나지 않아요. 읽는 게 정말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진짜 그러면은 연구를 읽는 게 저는 DAT 하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DAT 전에는 교과서였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책을 사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BOC 공부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근데 연구를 읽으면서 와 이게 정말 공부가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지 표현을 하면 살아있는 공부를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현재 이제 그 최신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왜냐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 10년, 20년 전에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책으로 만든 거였으니까. 맞아요. 뭔가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느낌? 끊이지 않는 공부이긴 한데 동시에. 네.
논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면 혹시 논문 쓰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네. 논문 그 2년이고 그 많은 과제들을 쳐내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 일도 하셨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논문을 쓸 시간이 있으셨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풀학점을 들으면서. 맞아요. 했었죠. 졸업 논문이 그러니까 그 졸업 요건 중에 하나가 졸업 논문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헐. 졸업 요건이 그러면 또 딴 것도 있어요? 논문 말고도? 졸업 요건은 그거 하나고 논문을 논문. 졸업 논문을 써서 한 학회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두 가지. 그러면 그러니까 뭐지? 그걸 뭐라 하지? 억셉까지 돼야겠네요. 그쵸. 발표를 해야 그것까지.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플랜을 그것까지 짜가지고 그 전까지 학회 그 듀데이시 있잖아요. 학회 그 앱스트랙 내는 듀데이. 그 전까지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와, 개쩐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만약에 NATA 기준이면은 11월이 앱스트랙이니까 그 전까지 그걸 다 끝내야 되네. 앱스트랙은 최소한 다 끝내야 돼요. 앱스트랙은 오케이. 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죽을 뻔했죠. 신기하다. 뭐 쓰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미국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수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건강, 뭐 장애라던가 정신 건강과 관련된 케이스들을 가지고 얼마나 준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케이스를 이제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성,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케이스들을 다룰 수 있는 정도의 개인의 자신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리가 있네요, 진짜로. 보는 현재 이제 뭐 서베이를 돌려서 이제 본 거였어요. 왜냐면 그런 연구가 없었어가지고. 멘탈 헬스가 맞아요, 너무 뜨는 분야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뭐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멘탈 헬스가,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애들이랑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뭔가 멘탈 헬스에 좀 관심이 많아져서 그때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게 너무, 그리고 그 실제 그러니까 그 뭐라 하지?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멘탈 헬스가. 그래서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아니, 재밌었냐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저희가 따로 빼서 하루 졸업 논문 이야기를 한번 하시죠. 저희 서로 해보죠 뭐. 네, 좋죠. 아니, 그 선생님도 되게 재밌는 주제를 하셨으니까. 네, 근데 뭐 그냥 정말 단순하게 결론만 얘기를 하면 그 제 논문의 결론은 네, 갈 길이 뭔가요? 결론은 갈 길이 멀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멘탈 헬스 정신 건강 관련해서는 미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선수 트레이너 얘기. 근데 결론은 현재 그러니까 고등학교들이 많은 이제 정신건강 관련해서 정책이라던가 가이드라인이 많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맞아. 아직 일러. 네, 많이 없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터레스팅한 부분은 자신감의 정도 있잖아요. 선수 트레이너들이 자신감 정도는 보통에서 좀 높은 자신감 정도가 나타났다. 근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뭔가 실제로 이미도 많이 달아보기도 했잖아요. 특히 고등학생 고등학교 AT들은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이 다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식으로 뭔가 떠오르기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책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늦었어.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제 논문의 이제 결론은 이게 서제스처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선수 트레이너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 내셔널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정신건강 관련된 이제 절차들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맞아. 정책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가 저의 이제 논문의 주제였죠. 그러면은 이제 졸업은 어찌 잘 하셨는데, 그럼 또 궁금한 게 어떻게 이제 선택하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입학까지 가게 되셨는지도 살짝 궁금하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그 과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DAT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석사나 학사를 졸업해서 이제 국가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수 트레이너만 입학이 가능하고요.
아, ATC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ATC가 있는 상태여야만 입학이 가능하고 오. 학점이라던가 필드 경험이 특정한 이제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입학 요건 중에 하나가 네. GA나 아니면 또는 풀타임 AT로 잡을 잡아야 돼요. 잡을 잡아 놓은 상태여야만 입학이 가능해요. 아, 무조건 투잡이어야 하는군요. 투잡 그쵸. 필수인 건 거죠? 그러니까 오, 그쵸. 개쩐다. 저희가 보면 이제 투잡이죠. 그러니까 그쵸, 학생이면서 투잡이죠. 학생 잡이니까. 네, 학생이면서 이제 현장에서도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많은 과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제 그 DAT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배운 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러면 풀타임 AT면 수업에 못 가지 않아요?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현재 있는 DAT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00% 정도의 온라인인 형태예요. 아.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데, 제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는 80%였거든요. 80%가 온라인 형태고 20%가 이제 오프라인 형태여서 저희는 매 학기 말에 4, 5일 정도를 일을 빼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4, 5일을 같이 이제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약간 이런 돌렸어요. 아, 그럼 100%인 데는 완전 온라인 기반이겠네요. 맞아요. 원격도 100%일 가능하겠네요. 때면 100%인 데는 학교를 올 필요가 없죠. 우와, 신기하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뭐 입학 요건이 있었나요? 물론 지금도 이미 빡빡하긴 한데 ATC인 것 자체도 예, 그렇긴 한데 투잡인 것도 사실 보통 마음이 아니고서야 그렇긴 하잖아요? 그거 저도 잘 말고는 모르고 그럼,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알았다면 할 수 있었을까. 보통 일이 아니긴 하네요. 투잡이라니. 그러면 이제 100% 온라인 하기 가능하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국가에서도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졸업한 ATC들도 관심이 있으면 풀타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터미널 디그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학위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대학에서 박사 학위가 있으면 석사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의 장이 넓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좋긴 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추천해줄 만한 DAT가 가지는 매력? 박사 학위 자체뿐만 아니라 DAT로서 가지는 어떤 배울 수 있는 점이나 좋은 점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거는 뭐 모든 사람, DAT를 졸업한 사람이 다 같을 순 없고,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석사 과정이나 학사 과정, 그러니까 엔트리 과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환자에게 다양한 이제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또 적용을 하는 이제 연습이 뭐냐면 엄청 많이 시켜요. 적용하는 연습을 엄청 많이 시키는 게 힘들긴 한데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 이제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환자 한 명을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친구 한 명을 데려오던 뭐 가족이 됐던 기술을 하는 이제 동작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죠. 그걸 많이 해야 돼요? 거의 매주 한 2개, 네, 매주 최소 1개씩은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 기술당 한 번씩 찍는 거죠? 그쵸. 한 기술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쵸. 네.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맞지. 그렇지. 그리고. 근데 저도, 네. 저도 근데 저희 교수님이 같은 학교 출신이시잖아요. 네. 저희 학교, 제 엔트리 때 교수님이. 그래서 듣다 보면은 진짜 비슷한 점이 많은데, 저희도 저걸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유튜브에 그 기술해서 올리는, 그러니까 특히 넥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인터벤션 하는 것들, 매뉴얼 테크닉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때 맞아요. 제가 비디오 편집 기술을 다 배웠다고 해서 맞아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보면서 저도 복습되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 한참 그게 또 더 많이 맞아. 돌기도 코로나 했어. 시기였으니까. 맞아. 맞아요. 와, 근데 진짜 그거는 저도 좋은 기술, 좋은 어떤 과제이자 교육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다른 거는요? 죄송해요. 아니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큰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내로 다운 해가지고 최대한 정확성을 높여서 이제 임상 진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을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DAT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수진 분들한테 되게 많은 여러 번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되게 엔트리 레벨 때 배웠던 크리티컬 띵킹을 좀 더 깔끔하게 바꿀 수 있었고. 네. 좋다. 뭐 약간 엄청, 그런 이벨 그쵸, 과정이 그쵸. 발전되는 거네.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벨 과정을 깔끔하게 또 바꿀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멋있지. 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연구들을 아까 봤다고 했잖아요. 많은 연구들을 2년 내내 이제 보면서 좀 더 이제 그 크리티컬 띵킹의 출발점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그 목에 긴장을 느끼는 운동선수가 왔어요, 저한테. 근데 DAT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 머릿속에 있는 선택지는 오직 근골격계 문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전 부상 이력, 그러니까 목에 있는 부상 이력이 뭐였는지, 아니면 뭐 승모근 그 근육의 긴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은 이제 오직 그러니까 근육과 이제 뼈 관련된 이제 그 선택지밖에 없었다면, DAT 이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열은 없었는지, 밤에 통증은 없었는지, 그런 뉴럴러지컬 심텀이라던가 뭐 어깨와 팔이 저림이 있었는지, 뭐 근력 문제가 있었는지, 두통이 있었는지, 뭐 피곤함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좀 광범위한 이제 선택지를 가지고 내로 다운을 하는 거죠. 약간 시야가 확장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가르치는 건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너 만약에 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사실은 뉴럴로지컬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제너럴 메디슨에서 저희 다 배운 거거든요, 사실. 그쵸. 바이럴 인펙션 해가지고 뭐 메닌자이티스나 뇌막염이나 이런 것이 되면은 넥페인이 오니까 사실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엔트리 2년간에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해서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가르칠 수 있어. 오케이, 인정. 근데 훨씬 더 커먼한 인저리는 넥페인은 머슬이나 특히 우리가 많이 다루는 이 파퓰레이션 사이에서 막 열심히 뛰고 있는 저기 대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 선수나 이 친구들한테는 크게 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룰 아웃 되거든요. 그쵸. 그 사용하는 도중에. 근데 그거를 자꾸 쓰고 자꾸 교육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부분은 DAT에서 진짜 들으면서 느낀 부분은 이 적용이 진짜 다르구나. 적용하는 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몸으로 더 체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훌륭한 클리니션을 키울 수 있구나,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들으면서.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배웠어요. 엔트리 레벨 때 메닌자이티스나 뭐 심텀이 뭔지 다 배웠는데, 항상 쓰던 게 그러니까 항상 보던 게 근골격계 문제가 워낙 흔하니까 그거를 자주 안 쓰게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뭐 이거 중요하다, 이거 옆에서 막 뭐라고 쏘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DAT 동안에는 그거를 계속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또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거를 물어볼 지위까지 갈 확률이 높잖아요. DAT를 나오면. 그쵸. 왜냐면 또 그거에 헤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에 뭐 그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교수님처럼 이제 아카데믹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쵸. 네,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수로서 가르칠 수도 있고, 현장에 남을 수도 있고, 그 갈래가 여러 가지니까 갈 수 있는 길이. 맞아요. 그것도 진짜 그 에듀케이션 포션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박사학위를 가져서 뭐 할 건데 라고 한다면, 박사학위를 가지면 박사가 될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사생을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큰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점점 더 이 파퓰레이션이 줄긴 하지만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DAT를 가진 사람들은 PhD처럼 4년이나 5년을 가지지 않더라도 졸업을 하면 이제 대학에서 정규직으로서 가르칠 수 있다는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는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좀 더 교육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좀 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메리트라고 하면은 이제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배워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기의 경험, 클리니컬적인 경험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좀 더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현장 경험을 좀 더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제 메리트가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죠. 맞아. 현장 경험 진짜 중요하죠.